현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 긴급 신년 인사를 통해가지고 올해 리플의 강력한 폭등을 암시를 했습니다.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올해 2025년이 기대가 된다는 말과 함께 기본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제 세계의 유틸리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결국에 갈링하우스의 이 말 자체가 단순한 신년 인사가 아니라 올해 리플의 강력한 폭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리플 같은 경우에 1월에 들어서면서 18%가량 급등하는 데 성공을 했죠. 새해 랠리를 펼치면서 리플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1조 5천억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리플이 3,900원 부근에 도달했었던 12월 17일 이후로 가장 높은 실현이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장기 투자자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리플에 대해서 차익 실현한 게 전부 90일 정도로 리플을 보유한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주황색 선이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반면에 갈색 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황색 선이 단기 투자자들이고 갈색 선은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보유 기간 자체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의 보유 심리가 여전히 우세하다는 뜻으로서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장기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코인 시장에서 불장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단기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는 시장에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 비율이 고점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들의 보유 심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즉 리플의 추가 상승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리플코인 3,610원 부근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가 리플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면 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몸통으로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 그렇다면 리플이 그대로 4,000원 돌파하는 랠리까지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리또속이라고 불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었는데,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랠리로 인해 가지고 매물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전보다 더 가볍게 상승이 가능하고, 현재 리플 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서 사상 최고치 도달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랠리를 견인할 수 있는 재료도 충분하죠. 바로 리플의 ETF인데요. 올해 XRP 현물 ETF 출시가 유력할 것으로 꼽히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솔라나 코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ETF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고요. 미국 SEC 측과의 소송 조기 종료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서 소송을 이어왔던 게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SEC와 리플 소송은 알트코인 시장을 억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즉 SEC가 소송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코인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선포인데요. 암호화폐 지지자인 폴 애킨스 측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인 트럼프 측에서도 월드 리버티라던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법안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이번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SEC도 빠르게 이 소송을 털어버리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은 이미 ETF 신청서가 제출된 만큼 출시까지는 순풍을 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코인에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플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RLUSD를 출시했죠. 리플은 이미 금융기업들과도 탄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때 리플과 연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토대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트럼프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기반으로서 두는 게 여러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기관 채택도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갈링하우스가 신년 인사로서 올해를 기대해라, 리플의 모멘텀과 유틸리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서 리플은 자체 모멘텀을 바탕으로 강력한 폭등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 리플이 대칭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조짐이 나올 때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도 운영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분석 도움 드리고, 실시간 시장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 전략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번 불장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시기상으로 따져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 매수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안내드리는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인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시장이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2024년 11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자금이 풀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알트 불장까지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M2 유동성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임기 시작 이후로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에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고, 보통 M2 지표가 불장에 선행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코인 시장 펌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트럼프의 취임이라거나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시장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때까지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음수 구간에 머무르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것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모건 스탠리 산하의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가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입수가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투자은행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손에 꼽히는 글로벌 대형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보고서는요, 투자자들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행보가 투자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건 스탠리가 2020년에 20조를 들여서 인수한 게 바로 이트레이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데가 바로 이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트레이드를 통해서 적극적인 수익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말 그대로 본전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인 업계까지도 진입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건 스탠리가 코인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인 시장에서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보여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의 시장 진입은 이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코인 시장과 글로벌 금융 사이에서 연결망을 촘촘히 만들어낸 리플 측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앞으로 리플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가 확대될 일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리플 지금 4,000원 돌파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만원, 10만원까지도 폭등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리플이 집중하고 있는 데가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일명 메나 지역인데요. 해당 메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왜냐하면 메나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인데,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금융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마련을 했고, 아랍 화폐인 디르함에 연동된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랍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아랍에 한정된 게 아니라 중동과 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여러 가지 전부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나 지역에서 코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넓게 확장이 되어 있고, 이미 경제 성장이 끝난 미국이라거나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 코인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른 데다가 사용처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플도 이미 메나 지역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을 해오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가지 주요 국가들의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이에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국립은행인 후지이라는 리플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에 합류해가지고 결제 혁신을 시작했거든요. 메나 지역에서 코인이 성장할수록 리플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고, 이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 이 메나 지역을 기반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리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분석 도움 드렸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지금 주요 가격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20일, 6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서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도지 파더인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지 부서 장관으로 임명이 된 만큼 해당 부분이 상승 랠리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 불장 포트폴리오 담아두시면 좋을 코인이 바로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을 맞이한 상황이죠. 현재 30만원 돌파를 앞두고 살짝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과 맞닿으면서 강세 모멘텀을 되찾고자 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 리플과 함께 ETF 출시 기대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서 이번 불장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저항 구간 돌파에 성공한다? 그렇다면 솔라나 상승 랠리 시작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받았을 때 모아가시면은 이번 불장에서 수익 극대화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드리고 싶고요. 다소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기상 코인을 모아가기가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어느 투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수익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 자체도 높고 어떤 블랙스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원칙 매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리플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 이전까지 리플이 3,000원 라인이 일시적으로 깨지고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다 보니까 리플의 바닥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회복하고자 너무 무리한 고점의 추격 매수의 코인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투자시장이라는 게 당연히 등락폭이 큰 코인들이 자극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UX링크, 어드벤처 골드 여러가지 급등이 나온 코인들이 많았었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셨을 때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수익을 잘 보고 나오셨으면 다행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점에 물려버리면 사실 회복 자체가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리한 고점 추격 매수는요. 순간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투자 심리상 적당한 수익에서 매도를 한다는 게 많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점 추격 매수의 가장 큰 단점은요. 분할 매도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도도 잘못하면 나머지 물량이 물려버리고 회복까지 시간 텀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즉 추격 매수의 단점은 5번, 6번 수익이 나더라도 이게 한 번 잘못되고 물리면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낮은 비중으로 재미삼아서 들어가 보거나 1차 매수 들어갔을 때 차라리 거기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손실이 나오고 그때 멈춰야 되는데 한두 번 수익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 타점에서는 큰 자금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항상 물리는 시점은요. 이렇게 내가 확신에 차서 큰 자금 들어갔을 때 그 시점에서 물려버리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현금 비중이 없다면 물타기 자체가 어렵다는 거겠죠. 물타기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매수했으면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물타기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평균 단가가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매수했는데 만 원이나 10만 원 물타기 한다고 한데 평균 단가를 낮추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타기라는 걸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매수할 때는 내가 최악의 경우 물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인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장이 열리는 게 아니죠. 24시간 코인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업비트 잠깐 열어봤다가 계획에도 없던 뇌동매매로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계획은 장기 투자로 계획을 했지만 너무 불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공포심리로 인해서 손절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요.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들여다보고 신경을 많이 쓰면은 계획했던 루틴 자체가 분명히 깨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고 특히나 코인 투자 시장은 사람의 심리 효과를 정말 잘 보여주죠. 그 심리에 대한 이해도 잘 활용을 얼마만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 자체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방향성도 분명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인간 심리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리플이 더 떨어질 거다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일 때가 오히려 매수 타점에 근접하고요. 반대로 너무 긍정적인 리플에 대해서 얼마까지 올라간다 상승에 대한 얘기만 너무 보일 때는 항상 분할 매도로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매도를 못하면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내 것을 못 챙깁니다. 차라리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분할 매도 혹은 수익 실현하셨으면은 이건 그냥 바로 재투자하거나 복리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매수하거나 매수보다는 나온 수익을 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만 계속 생각하고 진입하시기보다는 항상 빼는 걸 습관화하시길 꼭 추천을 드리고 어느새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얼만큼 투자했었는지 얼마나 매수했는지 얼만큼 수익이 나왔었는지 판단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이 어려운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수익을 크게 보고 모아나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서 나온 수익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